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토요일 12시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종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국호초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거기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또 다음 전략 어떻게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좀 짧아요. 왜냐하면 뒤에 종목 분석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15분, 한 20분 요 정도 범위에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좀 더 광범위한 빅픽처와 같이 여러분이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재테크를 할 것인지, 특히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많이 빠져서 아마 여러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이 장세는 M파동이 다시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 M파동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바로 이 앞에 주가가 급락을 줬을 때, 2018년도 밑에 주가 급락을 줬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기 바로 여기 초반에 주가가 들어올 때는 신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한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했던 거, 이때 기억나실 거고요. 특히 여기서는 한 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한 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위에는 한 척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한 척이 아니라 여기 밑에는 함대가 옵니다 그래갖고 M파동에서 여기 밀어뒀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요번에 요 바닥 정도 저희가 바로 빅스 지수로 여러분과 포커스 잘 맞춰서 이 장세를 끌어 올라가는데 굉장히 좋은 매매 전략을 우리가 구사했습니다. 레코드도 굉장히 좋게 구사했고요. 다만 지금 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가가 하락 조정받은 이유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어차피 나타낼 상황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또 여기서 해답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 시장 분석이나 전체 큰 맥의 흐름은 여러분께 그래도 꼬박꼬박 잘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어떤 걸 준비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역시 아침에 아마 여러분들이 저 방송 꼭 듣는 이유가, 토요일날 장 끝난 다음에 미국 증시 분석하는 방송은 아마 저희 방송이 제일 빠르거나 아침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전부 다들 방송들 전부 다 어제들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또 콜수가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물론 콜수도 많이 뜨고 있지만 아침에 미국 증시를 봐야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한 것이 바로 볼커 룰에 대한 얘기였었죠.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 증시 분석 먼저 들어가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마디존이 왔어요. 마디존은 무엇인가?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M파동을 준비합니다. 얘는 그냥 꺾어지는 파동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했지만 2 years, 앞으로 2년 동안은 주가가 내려가면 뜨고 내려가면 뜬다. 다만 상단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개런티 할 수 없다, 보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펀더멘털 부분과 주가의 부분이 괴리도가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미 업다운 장세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죠. 실적이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이미 금요일 날 업다운 장세, 이거 앞에 서두만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갈 땐 뜨지만 또 미국 증시가 목요일 날 주가 올라왔어도 또 주가는 다시 또 두드려 맞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말씀 이미 여기서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들 특히 저희 회원님들은 물론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실력이 누적이 돼야 알고 보래 이게 진짜 내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은요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 원푼트레슨에 여기 구독 꼭 누르셔서 이 내용들을, 짧아요. 내용도 한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번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몸에 좋은 비타민 같은 것도요, 먹으면 몸에서 일정한 시간 지나면 빠져나가죠. 근데 계속해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약도 계속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몸에 누적이 돼서 몸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면역력을 키우듯이 여러분들 시장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만 알고 매매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다운이 필요한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지금 장세는 업다운 장세의 패턴입니다. 요거 두 번째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장세는 종목 장세,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종목 장세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특히 그 다음에 6월 말 공약주 요걸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건 요번 주 6월 이제 다음에 돌아오는 주죠. 6월 말 공약주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죠. 바로 이거를 보는 이유는요, 얘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도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직접 여러분들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초기 화면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종표시에 들어가면요. 요 안에 있죠. 보십시오. 월말 공략주. 그러니까 지난번에 5월 말 공략주를 내보내다 보니까 이게 종목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또 마음에 드는 종목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서 대신 뭘 보내드렸냐면 주말 공략주를 보내드렸거든요. 팩트 한번 체크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주말 공략주가 17개가 나왔는데 이게 모두 100% 성공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직접요. 보시면요. 자, 여기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좀 키워볼게요. 이건 또 키우는 부분이 기능이 안 먹히나요? 되네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LNF가 이렇게 보시면요. 이 LNF가 조금 사이즈가 여러분들 눈에 좀 잘 보게 하려니까 뭐 LNF,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 해서 딱 왔잖아요. 볼게요. 보면요. 아주 수익 높은 거는 지금 45%까지 갔고요. 맨 미니멈 2%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죠? 매월 월간 단위로 2% 이상만 되면 얘는 매도가 가능한 거죠. 이게 월간 단위 2%면요. 워렌 버핏 레코드입니다. 3년 만에 내 재산이 더블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억을 투자하고 있다. 이게 3년 되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이 레코드는 그냥 어떤 단순한 레코드가 아니라는 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이런 분들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피보나치 급수가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안내부터 그냥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아직까지 저희 김종철 계좌 플러스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먼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서비스를 하는지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갖고 한 달짜리 오늘은 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한번 직접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타이틀은 엠파동 이런 걸 들으면요. 그냥 소위 얘기하는 정말 알고 한다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월말 공략주 오늘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번 한 달 동안 경험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알파고도 무료로 이렇게 드리니까요. 여기 1668에 4353으로 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이런 레코드를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제가 레코드들이 정말 좋습니다. 아예 장투로 더블로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저희가 종목군들 보면요. 또 복리로 더블 나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팩트로 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많이 모집한 것이 또 소위 더블 클럽반을 저희가 모집했죠. 레코드 때 아주 좋습니다. 주말장에서 그들 종목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면서 수익률을 갖다가 저희가 수익 올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주 레코드가 좋습니다. 목요일날도 보면 이노와이리 조정받을 때 쌌는데 이게 장중 9%까지 올랐었죠. 그냥 합해서 수익이 합해서 에브리데이 매일 2%만 올리면 얘가 성공이거든요. 그러면 72로 나눠서 두 종목이 2%면 월간 1%죠. 그러면 이거는 72일 만에 내 계좌를 더블 만드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프로젝트입니다. 원익 RPS 이건 오늘 아침에 뭐 국고주도 말씀했지만 이것도 6.9% 좋습니다. 뭐 솔브레인 홀딩스도 올라간 거 아시죠? 특히 이렇게 더블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ENF 테크놀로지 이건 뭐 그날도 10%고 14%뭐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종목군들 보시면요. 자, 요 노하우들을 오늘 공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재산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알고 벌어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곧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보시죠. 자, 지금 마디존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디존이 나왔다. 오늘 보면 얘가 지금 마디존이 완벽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도 지금 위에서 마디존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현 상태에서 마디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마디존이라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거 먼저 결자 해지. 자, 보십시오. 이게 한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알아듣게 될 겁니다. 결자 해지는 뭐냐면 매매는 방향이 중립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거나 하락을 줄 때가 있어요. 먼저 중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기본적인 스탠다드가
육공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공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중방은 위로 한번 주고요. 즉 골든 크로스 한번 주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고요. 데드 크로스 한번 주고요. 또 위로 한번 주고 한번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냐? 중방. 뜻은 주가의 방향이 중립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업다운 장세라는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방향을 안 태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 하냐면 변동성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뭐 극심한 변동성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방이 그러한 패턴입니다.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 볼게요.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폭락을 줬을 때 결자해지 말씀드렸어요. 무슨냐면 보세요. 여기에 처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5일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냐의 문제인데, 5일선이요. 항상 얘가 지금 장을 보셨을 때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시려면은 방향이 중방이다 아니면 상하방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5일선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냐, 2선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가 미국 증시가 내려갈 원인을 같이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5일 평선이 만약에 이렇게 골드 한번 주고 데드 한번 주면요, 방향은 중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락으로 방향을 접게 되면 밑으로 얘가 역N자를 줍니다. 이렇게 역N자를 줘요. 그럼 여기 보시면요, 아래 한번 내려가고 위에 한번 가고 아래 한번 간 다음에 얘가 하방을 주죠. 이렇게요. 그럼 얘는 5일선이 방향을 아래로 잡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하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차례차례로 나타나요. 하락이 전개됐을 때. 그럼 이제 다음 순서 20선이죠. 20선이면 얘보다 큰 60선을 중심으로 해서 5일평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똑같아요. 중반일 때는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만약에 밑으로 대들 준 다음에 올라가다가 어디선가 이 5일선이 어디선가 밑으로 꺾어지게 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결자 해지다를 말씀드렸었죠. 결자 해지. 결자 해지가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뭐가 된다 그러냐면 하나의 조정 사이클, 지금의 이 반등 사이클이 마감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얘를 보시면 얘가 보세요. 얘가 내려가다가 올라갔을 때 얘가 지금 살짝 꺾이려고 하잖아요. 미국 시장은 이미 꺾였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한 마디가 끝난 거예요. 이걸 마디존이라고 그래요. 한 마디가 끝난 겁니다. 특히 20선 중심에서 한 마디가 끝난 겁니다. 근데 얘가 아주 다행스러운 거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역N자로 끝나면 역N자로 가면 얘가 방향이 하방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골드를 줬죠. 얘가 주가 이렇게 올라가서 골드를 주고 이렇게 꺾이잖아요. 얘가 이렇게요. 그럼 얘는 여기 5일선은 역N자니까 하방인데 어라? 이것 봐라. 얘는 여기서 역N자로 끝났으면 여기서도 얘가 방향이 하방이다. 하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길 깨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근데 얘는 하방이 아니라 이미 여기만큼 여기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내려와도 어떻게 되냐면 아주 정석적이면 얘는 요 근처에서 일단 먼저 뜰 겁니다. 1차. 근데 여기까지 빠진다는 개념 아닌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악재가 막 쏟아지면서 내려온다 그래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역N자 땐 저점을 깨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가더라도 여기서는 저점에서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지선이 설정되어 있어요. 물론 얘가 여기서 뜰지 이건 모르죠. 이건 왜냐면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떤 매매 기법으로. 어쨌든 얘는 지금 얘는 20이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결자해진데 이게 있은 아리스가 얘는 일단 한 마디가 끝난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역N자로 내려가더라도 맨 마지막에 움직이는 것은 세 번째는 60선이거든요. 60선은 얘가 더 높은 게 240이니까 240선 대비 6선이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할 땐 중방이에요. 여기 대두 줬죠. 그냥은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럼 얘가 대두인데 올라가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이게 설령 만약에 내려와도 얘가 이 간격이 정배열 간격이 넓으면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지선이다. 물론 얘는 경우에 따라서 좀 내려 순간적으로 깨고 내릴 수 있지만 어쨌든 정배이면 얘는 떴다. 그냥 안 빠집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압니다. 얘는 주가가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지금 마디존이 끝났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지만 얘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도 어바웃 60선 아니 60선 아래 내려가더라도 이 밑에서 있는 걸 끄집어 올리는 이 파동을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바로 M파동이다. M파동은 6선 중에서 움직이는 파동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더 간단하게 미국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 시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 보시면 20이 밑으로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죠. 여기 보세요. 5일선 여기자 내려가는 거 보이죠? 확인되셨습니까? 그죠? 이렇게요. 아, 그럼 얘는 하방이에요. 그죠? 얘 내려가는 걸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이 선 볼게요. 이 선도 보시면요. 어떻게 움직였죠? 이렇게 여기자죠. 이렇게요. 저점을 깨잖아요. 하방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 이 선도 내려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6공선을 보십시오. 6공선. 6공선을 보시면요. 어떻게 움직여요? 자, 여기 대들 줬죠. 그죠? 대들 줬죠. 근데 얘가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골들 줬죠. 그럼 얘는 중방으로 된 겁니다. 중방. 그러니까 얘는 다시 올라가면 중방의 특징은 뭐냐면 올라갈 때 전고점 가면 두드려 맞고 내려가면 다시 전저치에서 뜨고 올라가면 전고에서 두드려 맞는 게 이게 중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드려 맞은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일단 이렇게 골드 주고 올라가면 내려가도 뜬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내려가도 뜨잖아. 이게 바로 6공선이 돌아가는 이 파동이 무슨 파동이다? 요게 M파동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M파동을 설명시켜 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장을 보시면요. 지금 이 장을 보시면 지금 이 장은 이게 한 마디는 끝났는데 밑에 6공선 파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는 밑에 갈 때는 악재는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돼요. 다만 얘는 대신 올라가면 두들기는 이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지금 장세가 지수 장세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 그럼 저희가 그렇게 매매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시장을 보시면요. 주말장에서 얘가 지금 주가가 22%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때 어떤 줄 알고 있었냐면 이 장이 올라가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겠죠. 자, 팩트 체크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도대체 저 사람 얘기하는 걸 얼마나 내가 믿고 따라야 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워낙 방송이 많으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저희가 장중에 전략을 꾸준하게 불러드리거든요. 보세요. 이맥 올라갈 때 뭐 다른 거 말고 맨 끝에 볼까? 맨 끝에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미 저희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걸 저희가 리스크 가치가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인버스를 각각 2번 사줬어요. 인버스를요. 아, 얘가 주가 조짐망을 대비하자 그래서 인버스를 레버리지가 갖고 있는 것만큼 일단 사줬습니다. 이렇게. 같은 포지션 쪽으로요. 무슨 지 아시죠? 레버리지 말고 인버스를 동시에 사준 줄 보세요. 이미 이거를 저희가 아침에 미리 제시를 해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시장 분석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지 않으셔도 이거 꼭 보세요. 여기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 전략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써 있죠. 타이틀이 이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 보세요. 전일 아침부터 양쪽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 인버스 매수가 있었다. 되죠? 근데 오늘 전략은 오늘도 동일 전략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여기 주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갖고 있는 걸 매도된다. 왜? 업다운 장세를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다시요. 소장님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재산이요. 그때 무조건 만용으로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저희 거 말고도요. 뭐 방송이나 유튜브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긍정적인 얘기만 찾아가죠. 그죠?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조정받으면 뭐 장투로 해야 된다. 물론 장투로 봤을 땐 틀리지 않습니다. 왜?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얘는 2 years. 2년 동안은요. 조정받아도 가고 조정받아도 가고 조정받아도 갑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펀더멘탈 지수가 쫓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신 내려갈 때 쏘는 리미트 공략은 가능하더라도 무조건 간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 장은요. 이렇게 내려갈 때 리스크 관리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이때 여기 신용 다 매도 때려드렸고 현금은 50% 이상 가져갔거든요. 지금도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여기서 때려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고장난 12시 방송 하지 말자. 망가진 12시 방송 하지 말자. 무조건 괜찮다면요. 말로는 이게 올라갈 때 맞춘 것 같아도요. 계속 매수 그러면 여러분이 재산이 이미 깡통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신용수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론은 뭐냐면 조심할 때는 조심하자. 아까 여기도 보시면요. 이미 오늘 뭐 주가가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급락을 주는 걸 알았느냐? 최소한 얘가 올라가면 두드려 맞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게 아까 유튜브에 있는 걸 보면 업다운 장세 전략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뭐라고 써 있냐면 보세요.
이 중간 내용을 보십시오. 중간 내용을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꿔 입듯이 즉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면 겨울옷을 바꿔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세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미리 이 주가 올라. 왜냐면 얘가 이 전날 바로 요 전날 얘가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꿀팁입니다. 5일선을 장대 음봉으로 깨거나 1번 꼭 알아놓으시 이런 거. 2번 얘를 바디컷을 줬을 때 이렇게 바디를 줬을 때는 무조건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때 무조건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하듯이 바로 인버스, 오너도 인버스를 준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뭐를 해서 저희가 가냐면 저희는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파생이라는 걸 합니다. 파생. 선물 옵션 아시죠? 파생합니다. 파생해서 얘를 딱 열어보면 올킬 차트를 열어보면은 얘가 이미 그러한 과정들을 얘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선물 옵션에서 여기 이렇게 없앤 다음에 보시면 올킬 차트 한번 볼게요. 올킬 차트를 보면은 얘가 이미 위험 신호를 뿌려줘요. 얘가 위험하구나. 여기서도 올라가. 얘가 순 빨간색만 갖고 있다가 매수 킬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위에다가 이게 밑으로 매도의 바로 이동하면 이게 매도의 바로 이동하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두 칸방을 할 때 무조건 조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미 보세요. 어제도요. 시초가에 얘를 얘가 음봉을 때릴 때 시초가 윗골에서 얘를 매도를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버스를 매수해 준 거죠. 됐습니까? 여기 미리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갈 때 또 매도를 또 때린 겁니다. 또 인버스 사준 겁니다. 너희 뭘 잘해? 저희요. 여러분 재산 관리요. 리스크 없이 벌어놓은 돈은요. 어느 한순간에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 방송 들으면서요. 무조건 고를 외친다? 그럼 저는 제 방송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 유튜브든 아니면 증권방송 하는 사람이 만약에 100이잖아요. 100이면 100에서 정말 90명 이상은요. 무조건 고를 외칩니다. 왜? 지금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장을 좀 조심하십시오 하는 얘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금금 내려갈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이 장은 내용을 직접 들어보세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장세는 업다운 굉장히 심한 이런 모습을 줄 겁니다. 오늘은 올라갔어도 다음 날은 아니면 다음 주 주가가 빠지는 업다운 전략이 필요한 장세다라고 여기 써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요. 리스크 관리 없이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미국 매매에서도 빅스 저희가 딱 두 개가 다른 것 말고 50% 80% 심지어 더블 났는데 딱 두 개가 마이너스였죠. 뭐가요? 빅스가 오늘 급등했잖아요. 빅스 그 다음에 금 이 두 개가 마이너스였죠. 이게 다 지금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 없이 매매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올라갈 때 그러면 하나도 못 모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가 이게 빨간색 들어오면요. 얘가 이렇게 동시에 파란색으로 있다가 얘가 빨간색 들어오잖아요. 과감하게 들어오죠. 여기서 제가 바닥 정확하게 맞춰드렸잖아요. 더군다나 두 칸이 와 있어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기 뭘 망설입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적으로 올라가다가 얘가 두드맞는 게 나온다. 얘가 또 두드맞는 게 미리 나오네. 그럼 여기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재산 관리합니다. 왜? 여러분의 재산 소중하니까요. 여러분들 방송할 때 제가요. 장사 속으로 방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회원방에 나중에 들어오십시오.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께 정말 재테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혹시 겁먹고 안 들을까봐 여러분들 아시죠? 이때 제가 무슨 자금 들어갔다고 했는지 결혼 자금 쌓았다고 했을 때 결혼 자금 밀 때는 저희만큼 강하게 미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면 조심해야 되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공식을 알고 해라. 그럴 때 이렇게 5선 5바디 이거 몇 번 제가 얘기했죠. 5선 5바디가 나오면 무조건 조심한다. 얘가 5선 바디 주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당연히 때려드렸는데 무조건 금요일날 고루 외쳤던 사람들은 아마 오늘 방송도 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유튜브 구독자분들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또 얘가 내려가면 찬스다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얘 내려가면 찬스입니다. 왜? 제가 보여드렸죠. 보세요. 이 장은요. 내려가면 찬스는 찬스인데 대신 줄여놓고 찬스라는 얘기예요. 줄여놓고 찬스다. 여러분 그래프는요. 꼭 얘를 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좀 이따 제가 볼코룰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장은 그냥 찬스가 아니라 이 그림을 알고 찬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장은 한 번 항상 위기가 터져버리면 이렇게 위기가 터져버리면 장은 어디까지 가냐? 얘는요 버블 장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오. 다만 올라갈 땐 당분간 줄여야 된다. 왜? 마디존을 보여줬다. 하지만 항상 위기가 터진 다음에 장은 최소한 몇 년 이상 온다. 2 years가 올라간다. 이걸 알고 매매를 해라.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의 흐름, 이거 우리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장은 마디존이 형성됐다. 요걸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 수준 마디존이 형성됐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할 때는요, 제가 종목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볼게요. 종목을 갖고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마디존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건 좀 저희가 지금도 그냥 갖고 있잖아요. 자, 마디존 보시면요, 저희가 이 종목을 작년 4월에 매수했습니다. 그죠? 지금 수익률은 지금 무려 한 100% 이상 지금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내가 하나만 알면 돼요. 내가 하나만 알면 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볼게요. 몇 프로입니까? 무려 150%. 지금도 140%. 지금 얘가 수익이 여기서 공략한 다음에 얘가 무려 지금 현재 수익이 얼마냐면 140%입니다. 잘 보십시오. 맞죠? 어떤 개념인지. 근데 얘가 그냥 가지 않아요. 얘가 갈 때 수없이 여기서 주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여기 좀 올라갔던 것도 여기 안 보이지만 폭락을 주죠. 그때 이 마디존 어떻게 카운팅 하냐면 꼭 적어놓으십시오. 21선 중심 마디존이 형성됩니다. 왜냐면 20선은요, 요거 세력선이에요. 세력이 내가 월간 단위로 나 이번에 때릴 거야. 난 지금 단기적으로 물량을 좀 줄일 거야. 혹은 단기적으로 호흡조절 할 때 얘가 20선 아래로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아래로 내리칩니다. 그다가 다시 나 갈래 그러면 여기 20선 위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여기 차트를 보시면요, 요 20선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원리 차트를 보면요, 여기 원리 차트 이렇게 여기다가 뿌려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들어와 있죠. 이게 바로 그런 신호입니다. 여기 나 다시 갈래. 여러분들 오늘 모바일 저희가 무료로 드리죠. 볼게요. 모바일에서 이걸 아직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이거 이렇게 놓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놓고요. 여기 종목에 들어가셔서 자 보세요. 주식 누른 다음에 내가 만약 카카오예요. 이렇게 치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차트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매수로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나 다시 20선 위로 올라갈래 이 뜻이에요. 이게 대신 얘가 20선 아래 꺾이면 얘가 하나의 마디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소장님 수익권 이거 마디존 이게 나오는데 제 거는 안 나오는데요. 요 위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찝으면 여기 월요일동이죠. 얘를 없애볼게요. 그럼 안 나와요. 얘가 눌러버리면. 얘가 눌러볼게요. 없어졌잖아요. 그죠? 얘가 월요일동을 누르면 얘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타이밍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다시 다른 걸로 제가 마디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십시오. 저희가 역시 고수익을 올린 종목군 중에서 뭐가 있냐면 KG 이니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매도 때려드렸고요. 장투 종목 갖고 있거든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죠. 얘를 눌러보면요. 얘가 지금 다시 입선해서 왔다 갔다 하죠. 얘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얘가 올라가는 타이밍이 보이죠. 근데 얘가 이선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가 마디존이 되는 겁니다. 단기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단기 이선 아래 가면 이게 마디존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매매하신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가 3박자가 되는 게 뭐냐면 추세와 요게 수급곡선 요게 공식이 뭐냐면 요 20선 위에 있냐 아래 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래 있으면 얘가 중간 마디존도 내려간 상태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종합주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모양을 보시죠. 보세요. 자, 다우를 볼게요. 다우를 보시면요. 어때요? 괜찮아요? 소리가 나오죠. 얘가 20선 아래에 있고 얘 마디존입니다. 마디존이요.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무조건 장투리 밀어붙이면은
어느 날 어딘가 주가 올라가다가 꼭지를 치고서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뭐고 다투네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소위 주식은 뭘 잘해야 되냐면요. 주식은요. 밀당 아시죠? 연하듯이 밀고 댕기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 날리기 아십니까? 연 날리기 아십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연끈을 좀 놔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연끈을 좀 당겼다가 그러니까 줬다 뺐다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부분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매매하십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으셨죠. 우리가 주식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죠. 하나는 종목 리스크. 종목 리스크는 내가 종목을 일부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저희가 얘기했듯이 제약바이오섹터와 4차 세부터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장이 확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계좌가 죽죠. 그래서 하나는 종목 리스크는 분산 투자하면 되는데 장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입니다. 그걸 우리는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은 저희한테 너무 소중합니다. 왜? 저희 회원님들 소중하니까, 재산들 소중하니까요. 얘가 지금 얘가 여기 미국을 보시면요. 보세요. 얘가 미국 이렇게 올라갔는데 진돗개 새끼 2마리가 나왔잖아요. 1마리, 2마리. 그럼 얘가 깨고 내리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근데 얘가 볼코를 얘기 나오면서 얘가 볼코를 좀 이따 얘기했지만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 하지만 얘는 가짜거든요. 왜? 있어 아래 있으면 올라갔어도 얘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얘를 업다운 장세가 된다라고 여러분께 감히 금요일날 미리 예고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저희가 갖고 있던 레버리지를 다 왜냐면 레버리지를 다 던진다는 건 장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보세요. 얘가 여기서 사서 얘가 조심하다 앞으로 이렇게 간다 생각할 때 내가 레버리지를 산 다음에 얘를 매수했다가 또 다 던졌다가 또 매수했다 하면 매수가 안 사집니다. 그냥 여기서 쉽게 해서 6천원에 샀으면 지금 12,000원이다.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뭐 15,000원이든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다만 이게 내려갈 때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인버스 했자면 수익률 곡수가 어떻게 되냐면 레버리지로 이렇게 먹었다가 얘가 주가 내려갈 때 레버리지에 손하는 걸 인버스가 플러스를 주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했자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갈 때 인버스를 없애버리면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것도 저희밖에 안 해드릴 겁니다. 돌아보시면 압니다.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그냥 갖고 있어요. 레버리지 그냥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장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 해체 놓은 것은 얘는 한마디가 끝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다시 한번요. 고장난 12시처럼 매매하시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유튜브 무료 방송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장투해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장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기 사이클 곡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올라갈 때 10년짜리 슈퍼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 올라가봤자 2년밖에 2years 안 갑니다. 미국은 기본이 5년 10년 갑니다. 미국은 바이 앤 홀드가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처럼 쉽게 하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바이 앤 홀드 아닙니다. 우린 중간에 어떤 마디가 왔을 때는요. 한 번 정도씩 끊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상승이 31개월이고 내려갈 때 무려 18개월 동안 빠집니다.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어서 따와서 무조건 장투가 좋다. 내려가면 지금도 주가 이렇게 월요일날 장이 폭락이 뻔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전부 다 장투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건요. 일부 면피성입니다. 줄일 땐 줄이고 올라갈 땐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염두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은 어디 와 있다? 마디에 와 있다. 그 공식 뭐다? 이 실선이 한 번씩 끝나면 한 마디다. 이걸 여러분들이 회원이시든 아니시든 꼭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구나. 김수장이 계좌 플러스에서 종목을 줄이는 이유는 그거구나. 올라갈 때마다 매도 때려줬어요. 최근에. 왜? 마디점이 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디점을 뭐로 분석하느냐? 생명선으로 분석합니다. 꼭 있지만 이거 조금만 여러분 신경만 쓰시면요. 금세 아는 거잖아요. 그쵸? 마디점 줍니다. 얘는 20선, 21선이 이 선 단위로 한 마디가 형성되구나.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들 텐데. 자, 근데 두 번째. 근데 제가 마디라고 얘기하지 얘를 종착역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장세는 보세요. 지금 장세는 주가가 만약에 하방이면 내리치는 하방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5일선이요. 자 보세요. 5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중방이고요. 보세요. 이거 하나 뭐 그림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그냥 그린 공부 잠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역N자면 얘는 방향을 하방으로 내리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5일선이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N자면 얘는 상방향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장세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장이 내리칠 때와 위로 올라갈 때. 아까 미국 증시 갖고 얘기했죠? 얘를 갖고 설명하면 아주 편합니다. 볼게요. 넓게 한번 보시면요. 쉽습니다. 내공을 느끼셔야죠. 저희 홈페이지 언제든지 들어와서 한번 수익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볼게요. 얘를 좀 길게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놓고 설명할게요. 준비되셨죠? 자, 보세요. 얘를 보시면 얘는 주가가 이 앞에 N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가장 마지막 것이 60이 N자냐 아니냐인데 이게 240이죠. 240을 중심에서 이 앞에 지금 그래프가 안 보이지만 이 앞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60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후에서 이렇게 N자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완벽한 상승 패턴이죠.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마디가 형성됐잖아요. 볼게요. 잘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죠. 5는 역N자죠. 20까지는 역N자죠. 얘는 여전히 하락 파동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근데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항상 마지막은 뭐냐면 6공수 꼭 잊지 마십시오. 6공수입니다. 근데 6공수가 어떻게 됐나요? 보세요. 240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60선도 이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었으면 얘는 이게 역N자는 뭐냐면 저점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거든요. 물론 얘가 올라가면 쌍바닥 얘기했죠. 타면 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얘가 내려가다가 역N자를 안 줬잖아요. 올해 240 돌파했죠. 그리고 골드 주 그러면 아주 다행인 겁니다. 왜? 거듭 얘기할게요. 이게 그럼 내려와도요. 이게 내려와도 이게 240 뜨든지 아니면 정말 재수없이 여기까지 빠져도요. 다시 대디면 중방이잖아요. 하방이 아니라 중방이면 직전 저점에서 뜨는 거거든요. 얘는 무조건 한 번 더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찬스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얘가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60이 N자니까 상방인 거 보이시죠? N자잖아요. 이렇게요. 위로요. 그 다음에 요 위에서 20이 여기가 N자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냥 그림 N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휘리릭 날아간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장 볼게요. 미국 증시. 지금 미국 증시의 모양을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의 모습은 보세요. 얘는 5는 깨졌었어요. 그죠? 5는 졌었죠. 5는. 이게 여기 내려가면서 5는 역N자로 얘는 꺼졌었죠. 그죠? 얘는 5에서는 패배한 겁니다. 어라? 이거 봐라. 근데 20선은 보세요. 20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들 준 다음에 역N자로 나오는 듯 했지만 다시 골드를 줬죠. 그럼 얘는 뭐냐면 얘가 중방이에요. 쉽게 하면 얘는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정석은 여기서 떠야 됩니다. 쉽게 하면. 근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더라도 얘는 이 깨고 내려가도 중방 직전하는 개념. 아까 찐꽁빵 할 때 설령 빠져도 여기서 뜨잖아요. 여기까지 빠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다시 뜨는구나. 이게 정석 여기서 뜨는 거고 내려가더라도 이 사이에서는 얘가 대가 매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얘 보십시오. 60선도요. 대도 준 다음에 이게 골드, 얘가 지금 현재 골드 주면서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 간격이 넓으면 절대 그냥 안 빠집니다. 얘를 좁혀놓은 다음에 빠져요. 정배라 간격을 좁혀놓은 다음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주가 패턴에서는 알겠어. 자,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 장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 장은 그냥 밑으로 빠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얘는 21선 단위로 얘가 한 마디가 마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정받은 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파동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파동을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파동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 위기 이후에 주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하면 위기 올라갈 때는 위기는 항상 초금리 조건에 들어갑니다. 지금 초저금리잖아요. 제로금리잖아요. 항상 초저금리 조건에 가면요. 나중에 지나보시면 압니다. 얘는 어떤 장세가 갈 때까지 가냐면요. 금융장세에서 지금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갑니다. 얘는 조정받아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고루 해체되는 게 아니라 이 장이 왜 2 years 2년 동안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야. 그래 내가 소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장이 왜 위기가 터지면 여기 보시면요. 여기
주가 흐름이 밑으로 갔을 때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어려웠을 때 이때 왜 이렇게 주가가 초저금리잖아요. 6.5% 있던 기준금리가 1%였습니다. 초저금리 아닙니까? 저금리죠. 그럼 처음에 올라가는 게 무슨 장세인데요? 금융장세. 그 다음에요. 실적장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니멈 2년 올라가는 겁니다. 2년 간다가 아니라 최소한 미니멈 2 years 간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66개월이니까 5년 가는 겁니다. 우리 왜 2년이냐면 우리는 이게 상승곡선이 31개월이니까 얘가 한 2년 정도 간다는 얘기고요. 미국은 얘가 때문에 이게 얼마 동안 올라간 것 같습니까? 2003년도에 바닥 찍고 2007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갈 때 66개월이니까 얘는 최소 5년 동안 간다는 얘기예요. 뭘 알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여기 또요. 여기 9일 테러잖아요. 어떻게 된대요? 5.25에서 금리가 제로금리 갔잖아요. 여기 0.25라고 써 있는 건 미국은 밴드입니다. 얼마부터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0.25까지 가니까 여기서 또 주가가 아시잖아. 이걸 올라간 건 너무나 잘했잖아요. 이게요. 그죠? 얘가 2009년도 3월달에 바닥 찍었거든요. 그 상승곡선이 지금 들어가는 슈퍼사이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초저금리 때리면요. 처음에는 유동성 장세가 돼요. 금융장세. 오바마 정권 때 움직였던 것이 대표적인 금융장세죠. 그 다음에 트럼프 때는요. 금리를 올려도 올라갔잖아요. 그게 실적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저금리 때려버리면 이 앞에 데코보코 찐꽁빵꽁 뭐 별 업다운이 별 가더라도 이 장세는 계속해서 금리가 상할 때까지는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얘가 단기적으로 쉬었다 가는구나. 어때요? 클래스가 다름을 좀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다름을 느껴주자면 저는 얘를 이렇게 14개 강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30년의 노하우를 여기다 틀어박을 이유가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바닥점에서 자신있게 정말 감히 결혼자금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꺼냅니까? 미쳤습니까 이게 정말? 여기 이걸 결혼자금까지 저희가 쏩니다라는 말씀까지 들으면서 이 장을 저희 빅스의 지수를 갖다가 가지고서 쏘는 이유는 네가 초저금 때리네. 0.1 내리면서 얘들은 제로금리 갔잖아. 그럼 니들 나중에 양쪽으로 다시 시작했겠구나. 회사채 매입 얘기 나오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ETF까지 만들어서 회사채 매입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하시죠? 결론 얘는 내려가더라도 이건 마디존이지 종착역은 아니다. 왜? 이 내용을 알고 하십시오. 항상 위기 이후에는 어디 들어가냐? 초저금리. 초저금리의 조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세의 흐름은 우리가 길게 보면 결국은 나중엔 떠야 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금융장세만 가는 게 아니라 맨 끝에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실적장세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니멈 2년 혹은 앞으로 길게 미국 같은 경우는요. 길게는요. 정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중간 마디존이 금리 인상이 있다는 거 요걸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미 국고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얘가 당분간 장세 업다운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이기 찐꽁빵꽁 뭐 알아듣는 대로 표현하십시오. 그냥 뭐 변동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세는 당분간 업다운 장세 됩니다. 왜? 거듭 얘기지만 주가가 지금 장세는 펀더멘탈 없이 올라간 장세잖아요. 그죠? 얘는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유동성, 소위 우리가 금융 장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쉽게 하면 강아지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근데 주인은요. 여기 와 있습니다. 주인은 앙드레 코스코타니의 강아지론이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여기 있는데 쳐져 있는데 얘 혼자 신나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럼 가격의 기류도가 자꾸만 발생하니까 얘는 항상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제가 얘기했죠. 얘는 악재가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출렁거린다. 얘는요. 마음의 각오를 제가 하시라는 말씀이었어요. 얘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정한 현금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 이 펀더멘털이 언제 쫓아갈까요? 이 펀더멘털 언제 쫓아가느냐?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미국 주식시장가 빠졌던 원인들을 이미 제가 아침에 국고 추세했기 때문에 중복될까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결론만 끄집어볼게요.
보세요. 오늘 아침에 왜 주가 빠졌습니까? 보세요. 오늘 아침에 텍사스 얘기 나왔거든요. 텍사스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저랑 같은 세대는 아마 텍사스 그러면요, 자이언트라는 서부 영화가 기억날 겁니다. 한참 그때 인기 있었던 록 허드슨,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숨은 주인공이 있죠. 바로 반항아, 젊은 청춘의 상징인 제임스 딘. 아마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자이언트라는 것이 그 땅을 읽어서 석유 재벌이 되는 그 과정을 그린 내용이고요. 또 거기 러브스토리 같이 포함됐는데, 그 땅에서 그 석유를 찾아낼 때까지 그 상황을 보는데, 여기에 배경이 됐던 적이 텍사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죠?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영화 얘기할까? 바로 텍사스가 바로 지금 공화당은 석유 재벌들이 밀어주는 당이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후협약이다 그런 걸요, 공화당이 대통령만 당선되면 무조건 빠져나가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대통령 때 도쿄협약, 하지만 부시 대통령 때는 탈퇴.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파리협약 가입.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 파리협약에서 탈퇴. 다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 되잖아요, 무조건 그럼 친환경 관련주가 대박입니다. 그 사이클을 알고서 해야 됩니다. 빅픽처의 그림을. 그러니까 이 텍사스가 어느 쪽이냐면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공격적으로 경제 재개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냥 이때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확진자가 급증을 줬다. 근데 다시 록다운, 폐쇄, 술집 폐쇄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도 보면 반만 50%만 받는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많지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소셜 디스턴스. 그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 차례도 펀더멘탈이 주가에 대해서 강아지 대비 주가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야, 얘가 더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얘가 내려간 겁니다. 그죠? 요 부분이요. 여기다가 바로 이제 볼크로라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은행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는 쉽게 얘기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됐을 때, 지난 2008년도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과연 이 위험에 얼마나 금융기관이 안전한가를 테스트하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왜 건물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하중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진이 났을 때 얘가 얼마나 버티냐, 이게 다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그 이 은행권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게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요게 일부 은행에, 만약 이대로 코로나19가 지속되면 경기가 어려지면, 야, 이건 일부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차피 아까도 있지만 주가는 이게 N자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얘는 지금 N자가 아니에요. 얘가 장이 올라가려면, 고점 돌파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하면 여기 좋은 얘가 있잖아요. 얘가 주가가 위아래 찡꽁빵꽁 하다가 그냥 오늘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스트레스 테스트하고 텍사스 문제였을 뿐이지, 얘는 보세요. 얘는 데드골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됐어요? 그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N자 나오죠. 저게 상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요. 그때 여러분들 여기 딱 요 날 윗다 상단을 열어놓으시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계속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정말 여위를 뚫어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봐서 이렇게 뚫어요. 저게 상방입니다. 어떠세요? 그죠? 중방일 때는 못 뚫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장을 볼게요. 자, 지금 장을 보시면요, 얘는 N자가 아니잖아요. 얘가 요 위에서, 얘 특히 나삭 같은 거 보시죠. 얘는 아무리 강했어도 N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어차피 제꼈다 가야 되는 겁니다. 다만 얘가 내려갈 때 어디가 60선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얘가 6선이 얘가 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얘가 깨고 내갈 때는요, 이게 얇아진 다음에 훅 내려와도요, 반드시 들어주는 과정을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못 알아들어도요, 자꾸만 듣다 보면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무조건 간다고 떠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 제도권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애들은 부정적으로 본다. 펀더멘탈이 망갔다고.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요속한다고 하는 거기에 줄을 서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펀더멘탈 대비 안 간다고 해서 줄을 서 있어야 되느냐. 얘는 제가 살 때 큰 그림은요, 얘는 금융장소에서 나중에 실적장소 갑니다. 그때까지 연준을 비롯한 모든 데서는 총력을 키우기 때문에 얘는 뒤로 도망갈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 장세는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뭐가 돼 있다고요? 쉬었다가는 하나의 정거장 마디존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볼코룰이라는 것은 뭐냐? 볼코룰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은행권의 족쇄를 푸는 겁니다. 은행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여러분들 좀 더 와닿을까요? 족쇄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뭐냐면 아침에 결론만 갖고 오면 은행이 자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쉽게 하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리스크가 높은 데다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저는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더 가파르게 되겠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소위 폴 볼커, 뭐 정말 말 그대로 철의 폴 볼커다라고 그러고, 또 폴 볼커를 찾으면 토요일밤에 학살이라고 해갖고 무려 금리가 1979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월달에 1979년 10월달에 금리가 하루에 4%를 올려버립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밤에 학살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발생하게 된 그 부분의 토요일 밤에 학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먹게끔 표현하는 토요일 밤에 학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폴 볼커가 하루아침에 금리를 4%나 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상세가 갑니까 여러분들? 보통 0.1%인데 4%. 왜 그럴까요? 초살인적인 인플레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70년도에 석유 파동 위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금리를 4% 올리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리라니까 금리 올린다는 것은 똑같이 올린다는 거니까 그대로 이 인플레를 잡습니다. 그래서 15% 가까이 갔던 이 인플레이션이 2.5%로 확 내려가면서 선고가 됩니다. 이때 폴 볼커는요 엄청 욕먹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뭐 일부 농민들은 워싱턴에 와갖고 뭐 트랙터 시위도 하면서 사퇴시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암살 협박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 곳이 바로 폴 볼커입니다. 그래도 전혀 안 흔들렸었어요. 이때 대통령들도 소위 그대로 이 소위 은행의 소위 자율권을 그냥 놔뒀던 거죠. 그래서 카터가 재선에 실패합니다. 또 다음에 됐던 레건 대통령도요 전적으로 맡겨놓습니다. 결국 물가도 잡히고 나중에는 실업률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화려한 전적이 있으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오바마 정권 들어오자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뭔가 이 은행권에 뭔가 규제책을 마련하자.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볼커 룰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함부로 니들 자기 자본 갖고서 위험한 데도 투자하지 말어. 고객의 요청도 없는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부로 너희들 등치 키우지 말어. 이 볼커의 두 골자는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이걸 없앤다? 지금 볼커를 완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족쇄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려 현재 자금이 더 풀리는 겁니다. 무려 대략 한 50조 가까운 자금들이 더 시중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볼커로 되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이 장은요 막강한 초금리의 유동성과 펀더멘털이 못 따랐다고 하는 그 부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악재가 수가 내려가면 사야 되고요. 올라갔을 때는 이 장세가 당분 계속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아까 했지만 저 5분 스피치로 제가 매일매일 그 장의 흐름의 맥점을 10개 읽어드리니까요. 꼭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장세는 어떤 장세의 패턴의 모습을 줄 가능성이 높으냐 봤을 때는 역시 지금 장세, 지수 장세가 아니라 무슨 장세 승부한다? 종목 장세로 승부한다는 겁니다. 이 종목 장세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장세는 결국 막강한 자금을 부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자산 버블 장세 쪽으로 가야 끝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종목에다가 승부를 걸까요? 누차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종목군들은 뭐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 얘들과 서로 순결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난주에 제법 조정을 받았습니다. 얘들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섹터입니다. 4차 산업 섹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십시오. 최근에 보면 뭐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관련된 거,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종목군단들, 그죠? 그다음에 뭐 부품 국산화, 물론 저기에도 포함되는 종목도 있지만 부품 국산화 관련된 소위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많은 종목군단들이 여기 중심에서 전부 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이들 세타 종목군에다가 여러분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담어가기 전략사 그런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번에 최근에 또 저 어딥니까? 남북 테마주 올라가니까 또 온통 유튜브에 도배를 했습니다. 걔네들은 세상을 바꾸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뜨는 종목이지 걔들은 세상을 바꾸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들어갈 때 이 종목이 세상을 바꾸는 종목인가 아닌가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배팅 전략을 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측면도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6월말 공략주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쏠 것이고 얘들 쌓던 배경은 뭐냐 했을 때 제가 피보나치 급수로 승부하라. 요거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거 무조건 공부시켜야 되니까요. 왜? 저희 회원님들은 소중하니까요. 재산은 소중하니까요. 먹는 걸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피보나치 급수입니다. 자, 이 피보나치 급수를요 오늘 제가 설명할 테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해 못하면 다음에 또 들으세요. 자, 설명할게요. 얘가 하락 파동을 가잖아요. 이렇게요. 주가가 하락 파동을 갔을 때 이 장은 하락 파동에서 상승장으로 갈 때 반드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에 상승 파동으로 가잖아요. 잘 보십시오. 이거 여기에 숨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원래 하락 파동을 움직였던 장세 요거 준다는 겁니다. 요게 피보나치 급수의 맥점입니다. 요게 맥점입니다. 여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갈 때 반드시 한 번 정도 원래 가던 방향으로 되밀리면서 갑니다. 왜? 그래야 일반 투자자들이 덩달아 들어갔던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을 싹 뺏어먹는 겁니다. 싹 요걸 말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밑에 방향으로 얘를 줬다 갑니다. 그럼 거꾸로 어떤 종목이 상승파동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가 나중에 하락파동으로 갔다고 칠게요. 이 장이. 이렇게 어딘가 거꾸로 하락파동이요. 그럼 역으로요.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는 요 상승을 주고 빠집니다. 이게 저희가 더블어 공략주를 공략한 부분입니다. 이게 미니멈 작게는 3분의 1 가고요. 이게 꼭지요. 이 꼭지라고 가정한 상태요. 그 작아도 3분의 1이고요. 많으면 3분의 1까지 갑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재수 없을 때 꼭지일 때 가는 거고요. 이게 제대로 갔으면요. 오히려 저희가 밀어두는 시점은 바로 여기서 밀어두고 있다면 돼요. 얘가 중간에 두종일 때. 우리 절대 올라갈 때 쫓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하죠. 잘못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서 배팅을 쏴버리면요. 그냥 위에서부터 내리꽂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죠. 종목권들 중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우리가 미안합니다. 여기서 이게 원래 주식 용어는 일본 용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뭐 양봉, 음봉, 뭐 적산병, 흑산병 뭐 이거 다 이 혼마 비전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이 일본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뭐냐면 소위 모도리장이라고 그래요. 모도리.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제꼈다가 하고 내려가다가 한번 반동을 주는 파동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우리가 깨지지 않는 이유고 깨지지 않는 원리가 바로 저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요. 다른 거 필요 없죠. 미리 예비 관심주를 저희가 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요. 뿌려드립니다. 여기다 뿌려드릴게요. 여기다 뿌려드릴 때 보시면 뿌려드릴 때 자, 여기 뭐 이노와일이나 원익 앞에 있으니까요. 저런 종목을 갖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뭐 무슨 뭐 동진세미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저희가 얘들 공략할 때 안 깨지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해야 되거든요. 동진세미캠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이면은 명품주는 항상 경기 사이클 확장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누가 들어야 되냐?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세력이 들어와야 그 종목군단들은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럼 얘가요. 보세요.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중간에 조정을 딱 주죠. 매수해요. 왜요? 얘는요. 상승장에서 상승 다음에 얘가 조정 주는 그러니까 롱 다음에 주는 조정은요. 이게 명품주거든요. 이 명품주를 세일할 때 살 수 있는 찬스가 바로 됩니다. 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얘가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제가 피보나치 급수에서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피보나치 급수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을 때 이런 것들은 주가가 절묘하게 저점과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피보나치 급수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안에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꿀단지가 있고요. 이 안에 보물단지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모르고 매매하면 그 돈은 정말 내 돈이 되질 않습니다.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내가 운 좋은 종목군단들은 성공적인 종목은 바로 여기서 매매하는 겁니다. 요게 되는 거죠. 여기서 쏘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해하세요? 여기서요. 여기서 쏘는 겁니다. 여기서. 그게 아니어도 여기서 쌌어도 얘는 반드시 올라간 찬스가 있기 때문에 100점 100승 100% 성공하는 이유가 이거 믿어집니까? 100% 성공하는 이유가 이 피보나치 급수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더블업으로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깨지지 않죠. 무슨지 알아두시죠. 내가 이거를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 달 동안 저의 실력을 보시고요. 오, 이게 괜찮다? 그럼 나중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뭐 3 플러스 뭐 얼마 아니면 뭐 더블 공략주 이벤트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장세는요. 거듭이지만 마주죄는 와 있어요. 저희가 오죽하면 인버스를 잔뜩 갖다가 거기다가 엎었겠습니까? 그렇죠. 월월 내려가도 마음 편하잖아요. 인버스 갖고 있으니까. 대신 얘는 월말 공략주는 바로 피보나치 급수로 승부한다. 자, 그러면 요 피보나치 급수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종목이 바로 예비관심주에 담겨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다음 주 종목 여기 들어와져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이미 이건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할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에서 KMW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가 떠고 왔다 갔다 할 때 저희가 정말 안 틀고 계속 갖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왜? 끝나지 않았으니까. KMW. 이건 아침에 국고추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얘가요 무지하게 겼습니다. 근데 긴 이유가 얘는 올라갈 땐 가격 상승이요. 이런 주식이 좋은 가격 상승. 이건 길게 보면 기간 조정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삼성 SDI 그냥 갖고 있죠. 저희가 장투로서. 보시죠. 얘를 보면요. 얘는 이만치 길게 조정받은 다음에 이만치 올라간 겁니다. 지금 얘가 단기 조정받아도 흔들어 댈 뿐입니다. 여기에 혀놓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찬스가 오면 여기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제시들은 모바일에도 보면 자동으로 매수 찬스가 자동으로 애들이 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꼭 한번 제가 항상 꼭 한번 지난번에 무료 이벤트 할 때 꼭 한번 비교 평가 주자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삼성 SDI다. 매도는 매도로서 육각형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거 저희 겁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딱딱 신호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요. 신호가 딱딱 들어옵니다. 이런 종목은 이건 우리가 짧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장투는 장투로 가져가는 거고요. 더블 공략주는 더블 공략주로 가져가는데 지금 이 장은 특히 피보나치 급수 가지고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KMW 이런 종목군단들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계속 보시죠. 5G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아침에 제가 국고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KMW 말고도요. 주말에 보면은 강산상을 보던 종목군단들은 이미 보셨죠? 그렇죠. 많은 종목군들이 여기에 줄을 서 있습니다. 오일 솔루션, 그 다음에 에이스텍은 상하 거쳤죠. HFL, 뭐 이노와이어, 저희가 이노와이어 같은 경우도 바로 주말에 공략했던 종목 아닙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거기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오히려 미국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질 때 밑에 하단에서 매수세를 구사합니다. 특히 그동안에 미뤘던 5G에 대한 투자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 계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종목군들도 여기 보시면요. 여기 원익 IPS입니다. 요건 파운드 쪽에서 매출 증대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의 소위 얘기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익 IPS 요 종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양도 보시면요. 이제 막 상승 올라가고 얘가 내려가도 밑에가 정별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충분하게 받아갈 수 있는 위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비코스 있습니다. 자, 유비코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요. 요건 역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최근에 LGU 플러스라든지 이런 쪽과 굉장히 대규모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위에서 내려와 있어요. 그죠? 저고점 52,000원대인데 다른 종목 막 일부 종목은 막 신고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이런 종목들은 하단 밑창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JNTC. 여러분들이 그 매매하셨을 때 내가 매매할 때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모양을 보시면요,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은요 상장 시초가 위에 있을 때 이 종목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요건 3D 강화 유리 글로벌 강자로서 급부상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3D 커버 클래스라든지 초박막 강화 유리 쪽에서 굉장히 매출 증대가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휴대폰 제조업체 쪽 이런 쪽에 그 매출 증대가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부분이죠. 소위 카파포일, 그죠? 동바, 여기 증세에 굉장히 호재가 되고 있고, 특히 인건비가 반밖에 안 되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일진 이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이 종목입니다. 주가 패스 주말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흔들리면서도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미국 주가가 조정할 때 하단에서는 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국 주정,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또 주초에 이렇게 종목을 내보낼 겁니다. 뭐 수초가 그러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 중 하나였죠. 자동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 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한 부분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은요, 주가 조정이 여러분께는 곧 찬스라고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TSE 주말 조정이죠. 하지만 역시 반도체 쪽, 올레드 쪽 이런 쪽에 매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쪽에 메리트가 크게 되는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뉴트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쪽은 매출 증대가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에버콜라간 쪽이 TV 쪽, 그다음에 온라인 쪽 이런 쪽에 매출 성장이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뜨는 이런 종목군단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장세는 거듭 얘기하지만 마주째는 와 있습니다. 그냥 고장난 12처럼 무조건 되고 밀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가 꺾어지기 전에도 엄청난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 이번에도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도, 대신 신탄력적 중심에서는 하단의 리미트 공략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디 한 달 정말 한번 정말 여기 괜찮아? 한번 연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연이 재산을 관리하는지, 관리가 없는 이익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매수해서 매도까지 관리한다. 그리고 ETF로 내가 핵집 전략을 구사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다가오는 엠파동 저희와 같이 한번 호흡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종목군도 쭉 얘기했는데 특히 요번에 월말 공략주 아까 보셨죠? 월말 공략 연이 더블업으로 배팅을 싸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단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포크를 맞춰서 공략 포인트를 맞춰 가셔갖고요, 좋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다음 관리 방법들 추가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간략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김건수 팀장입니다. 벌써 뭐 장마 기간이라는데 아주 오늘 무더운 주말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때는 우리가 집에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또 사회적 거리 운동도 두기도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을 몇 번 들어보시면은 지금 장세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는 뭐 아다시피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좌 플러스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제공해 드리냐면은 아침에는 오전장 전략과 미증시 동향을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종목별로는 좀 들고 있나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식과 현금 비중을 우리 회원분들이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오전장 전략과 미증시 동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승부주로 이렇게 종목들이 나갑니다. 승부주가 종목이 나가면은 요건 시간 타임을 봐서 밀어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나가면 그냥 얼마 뭐 목표가만 두고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분들한테 요것이 관리가 돼서 바로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드려요. 3분의 1 매도하십시오. 다시 밑으로 나오면 쏘십시오. 또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어디가 마디존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드리고요. 그래서 얘들은 매수에서 매도까지 여전히 꾸준히 관리를 해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레버리지 인버스 전략을 통해서 종합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내가 레버리지 인버스를 아는다 하더라도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아, 레버리지 인버스 각각 5%, 10%. 그런데 왜 김정수 장은 레버리지는 5%고 인버스는 10%지? 아, 그럼 이 장은 아직까지 서두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꼭 내가 레버리지 인버스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죠. 소장님이 인버스 비중을 계속 높여가는데 이 장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면서 인버스 비중을 높여갈까요? 아니죠. 인버스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역시 이 장이 조심할 수 있는 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이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합으로 승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또 다음 주 종목 미리 보기를 통해서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세팅해야 되는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회원분들한테 계속 하나씩 우리 회원분들이 매매하는 데 도움을 되고자 아침부터 장중에 또 레버리지 인버스는 장중에도 몇 번씩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 회원분들한테 이제 시장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구사할지 저희 계좌 플러스가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저희들이 오전장 전략을 보여드리고 장중에는 승부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을 통해서 종목의 매수 매도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벤트가 없이 1개월입니다. 1개월 22만원 1668에 4354로 하시면은 저희들과 한 달간 할 수 있고 또 지금이 많이 좀 변곡이에요. 뭐 여기저기서 빠지면 괜찮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우리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서 또 맞추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전략을 짜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섹시하게 매매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하고 현금과 주식 비중 어떻게 갖고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 계좌 플러스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실전 매매를 통해서 종목의 계좌를 관리해 나간다는 점 요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요번에 저희들 뭐 이벤트는 6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달 들어보시고 여기가 진짜 괜찮다 그러면 나중에 이벤트 할 때 다시 가입하시면 우리 회원분들이 조금 더 정보와 또 이 컨텐츠를 이용할 때 편한 그리고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계좌 플러스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전략과 종목과 관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계좌 플러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